다 같이 그 김창섭 이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청약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싱크하이드가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걸 해가지고 1시간 20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내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예, 그냥 자료는 끝난 다음에 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대표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그 출석부 다 적으셨죠? 출석부에 있는 거기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열기가 엄청난데요? 지금 엄청 더워요.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네. 예. 자, 우선 서론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력이 뭘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또 하나는 그 마이크 가까이 하셔도 돼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아시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PPT를 못 쓰게 했어요. 이건 의외의 일이죠. PPT를 못 쓰게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면, 내용보다는 꾸미는데, 글꼴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더 집중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PPT를 못 쓰게 해서 내용에 집중하게끔 하고 꾸미는 데는 가능하면 안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능력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조직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자, 많은 조직들이 성과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 이걸 어떻게 하면 조직의 전체를 확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잠깐만요. 혹시 휴지 좀 있나요? 예, 갑자기 지금 열기가 확 오니까 제가 지금, 예, 많이 더워요, 지금. 제가 안 매던 넥타이까지 메고 있으니까. 이거 에어컨 틀었어요. 예. 네, 이게 엄청 많습니다. 다 닦으셔도. 이게 땀을 다 흘려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직의 그 성과를 바꾸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 잘 아시죠? 예,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큰 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이렇게 납작한 조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조직은 이렇게 대표가 있고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조직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였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은 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창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도구와의 상관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저희가 정리한 거로는 이렇게 기획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학습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능력의 핵심 능력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고력을 한번 좀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사고 능력을 세 가지, 창의적, 논리적,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은 정보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어를 도출하고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분석, 암기 능력, 그 다음에 소통하고 표현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최대한 발휘가 돼야만 우리가 정말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자, 요런 어떤 능력들이 최대한 발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도구와의 상관성을 한번 볼게요. 주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도구들하고 지금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능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면 다 어떤 특정 도구에 몰려 있질 않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도 다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엔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싱크와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의 싱크와이즈 도구를 쓰면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한 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한번. 팀 단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만 똑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IQ가 높아야만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IQ만 높으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개인이 갖고 있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더해져서 팀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저희는 PQ라고 얘기를 합니다. PQ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PQ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PQ가 뭐냐 하면,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 프로젝트가 뭘까요? 혹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뭐다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분? 예. 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세상에 목표와 일정이 있는 모든 일은 프로젝트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어떤 집을 짓겠다는 건 목표죠. 그리고 언제까지 짓겠다는 거는 일정이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발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행하는 능력이 더해져야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요. 자, 우리한테 어떤 프로젝트라는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패턴을 보면 첫 번째는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을 떠올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가 되면 좋은데, 내가 옛날에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은 생각, 표현, 실행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순차적 업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기획서, 설계서, 발표, 공유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입체적인 업무 방식을 한번 볼까요? 한 개의 도구로 이런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실행하는 모든 능력을 한 개의 도구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조감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발상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는 프로젝트 능력, P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Q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싱크와이즈인데, 싱크와이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인드맵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요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빠르게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만 정리해가지고는 뭔가 가치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일정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일정을 다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직의 성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쓰는 도구가 이메일인데 이메일을 안 쓰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도구가 싱크와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들은 복잡하니까 이거 다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거 다 설명드리면 밤새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활용 분야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회의예요. 여러분 회의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가 하면 할수록 정리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제품을 도입한 곳 중에서 회의를 좀 잘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 예를 들으라 그러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전산정보국에서 매주간 진행하는 회의를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좀 이해가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떻게 제가 예를 들으면 보통 회의를 월요일에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회의하게 되면 그 회의를 언제 취합을 하죠? 금요일에 다 취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팀별로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회의 담당자한테 다 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그럼 이메일 받은 사람은 다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본을 해서 회의장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 그 회의록을 보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회의 자료는 폐기를 하거나 없애잖아요. 이게 매 주간 반복이 되면 그때 벌어지는 종이만해도 엄청나고 만약에 중간에 뭐라도 조금만 바뀐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대법원은 어떻게 이걸 바꿨는가 하면 이렇게 꼭지를 달아요. 이렇게 꼭지를 달아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퇴근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꼭지에 담당자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다가 요거 꼭 자기 이름 밑에다가 내용을 다 달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적어놓고 퇴근해버려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나오는 중간중간 회의 내용이 나오면 여기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회의록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보고서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육군본부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공유를 합니다. 회의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그 위에 상관이 업무 지시를 하면 지시받은 사람은 여기다 밑에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으로 이제 어떤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막막하잖아요. 파워포인트로 일일이 그리기도 어렵고 배치 찾기도 어려운데 싱크와이즈는 이렇게 타이핑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나 워드처럼 선을 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타이핑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업무 또는 프로젝트 관리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일정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산출물들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걸어 놓으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하나의 맵에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요걸 열어서 조금만 수정해버리면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장치를 걸겠습니다. 네, 왜요? 지금부터 50분 후에 10분 동안 Q&A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없어지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술 쪽에서 또는 CS 파트에서 마케팅에서 영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될 이 꼭지들을 쭉 걸어놓고 마찬가지로 협업에 등록하면 담당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용만 쭉 올려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 기획이나 과제 관리하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개요나 진행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걸어놓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업무 계획은 아까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요 사례는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 보통 중동이나 이런 해외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의 프로젝트래요. 근데 거기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해요. 그러면 기간 내에 못 마치면 시체 상금을 물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매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걸로 다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취합하거나 기술 로드맵을 그릴 때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무 학사라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오신 분 중에? 없으신가요?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보통 학사 일정이라는 게 계약부터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업무들이 대부분 다 폴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절차나 이런 것들도 보기 힘들고. 그런데 맵으로 이렇게 해야 될 업무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관련된 파일을 전부 이렇게 걸어버리면 맵 하나만 열어보면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문서가 있는지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업무를 이걸로 혁신한 사례고요. 조금 더 이제 저기 들어가면 운영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관련된 파일을 링크를 걸어버리면 쉽게 업무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간에 매년 진행하는 그 사업계획을 만들 때 많이들 고생하시죠. 취합을 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계획에 필요한 꼭지들을 적어 놓고 그리고 그 맡은 사람들은 자기 영역에 쭉 달아주면 사업계획이 끝나요. 근데 보통은 사업계획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계획하고 난 다음에 다 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계획한 사업계획을,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툴을 쓰거나 또 다른 작업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맵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계획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이 맵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자체로 관리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황 파악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자, 이거는 저희 회사차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수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각각의 경우를 다 요약을 해서 쌍용 자동차에 제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 관련된 프로세스 정리를 갖다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요.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받는 거는 파일은 여기 있고 업무 인수인계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줘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해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업무들을 이렇게 맵으로 정리를 하고 관련된 파일을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다 업데이트 해주면 업무 인수인계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나오는 각종 정보들을 어딘가는 메모를 하는데 그게 다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에버노트에 있고 어떤 거는 북마크에 있고 어떤 거는 폴더에 있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헤매야 돼요. 그런데 맵으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대로 폴더는 폴더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여기 넣어버리면 이 정보가 여기 한 장의 맵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도 단순하게 자리 배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의 맵으로 정리해서 조직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싱크와이즈에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나 템플릿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쭉쭉쭉 따라만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례를 좀 쭉 빨리 지나갈게요. 삼성전자가 브레인스토밍을 이걸로 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러면 포스트잇 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했잖아요. 근데 이론이 너무 많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리가 또 쉽지 않고. 그런데 싱크화지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전략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전자통신연구원은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파일들, 폴더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 시스템의 이 문서 비슷해요, 구조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맵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육군본부는 이걸 도입을 해서 회의 시간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군에서는 육군뿐만 아니고 이 해군, 공군, 미 육군까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군이 제일 전통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싱크화지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저희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분야의 어떤 업무 균형이나 매뉴얼, 절차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기업이나 그 다음에 군,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학이나 초중고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토종 제품이에요. 순수 국내 제품으로 해가지고 9개국, 9개 언어로 91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9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2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테크라는 회사는 시뮬레이션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근데 그거를 원래 전문으로 하다가 91년도에 싱크화지가 나오면서 업종이 바뀌었어요. 싱크화지로. 근데 심테크 시스템의 그 심자가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지금은 그 심자가 시뮬레이션이 아닌 생각을 다루는 그런 회사로 지금 왔고요. 마인드맵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마인드맵을 벗어나서 우리가 업무나 학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넣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끝내고요. 제품 소개하고 실제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걸 아이디어를 모으냐.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았는데 마우스를 대면 누가 했는지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바로 뜨죠. 누가 했는지. 이건 여러분들 잠깐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요 표시는 편집을 한 개수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슨 아이디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라 그러면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클릭하면 누가 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지도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제품 관련된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겐트 차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큼 진행했다, 얼마큼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병원 쪽에서 이거 쓰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제 병원도 보면 각 조직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병원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업무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데스크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메뉴로 그리면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라든가 환자 정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웹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의 식으로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간 보고가 있는데, 교육청 주간 업무죠. 자,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글 문서 누르고 원하는 서식을 선택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서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서식에 맞춰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독서 관련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독서 관련한 부분, 독서 요약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맵이 아닌 정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혹시 나의 어떤 그 비전이나 미션을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싱크하이즈로 가지고 만들면 그걸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과 성공을 갖다가 비전, 미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에 따라 따라가면 쉽게 만들어져요. 요런 어떤 그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내고, 자, 그걸 내가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또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또 하는 제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전과 미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스터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이나 미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10년 안에 내가 해야 될 거, 20년 안에 해야 될 거, 30년 안에 해야 될 거.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맵 한 장으로 쭉 정리해서 관리해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여기서 강사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코칭을 실제로 이걸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학습 코칭을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준비 단계부터 해가지고 정리 단계까지 레벨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차시별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학생하고 교사하고는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 언택트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이 한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직접 여기 들어가서 학생이 만든 거 가지고 직접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차시별로 쭉 관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보기에 시간을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사용법을 잠깐 하고, 그 다음 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설치가 다 되어 있는 노트북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간단한 사용법을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제품이 저게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게 이제 인식이 돼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으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보이시나요? 네. 도움말 클릭하시면 거기 보면 사용 안내 맵이라고 있어요. 맨 좌측 상단에. 보이시나요? 네. 자, 그걸 누르면 이런 게 열려요. 열리나요? 자, 여기서 제가 뭘 알려드릴 건가 하면 싱크와이즈의 기본 그 작동 그 원리를 갖다 좀 말씀드리게. 작동 키하고. 자, 글씨가 좀 작죠? 요 글씨가 작은 걸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라우저 웹 서핑 하다가 컨트롤 휠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커져도 작아도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돼요. 예, 아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 확대 축소가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옆에 맨 우측 하단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똑같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적으로 다 똑같이 있어요.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컨트롤 힐이 더 편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싱크와이즈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빈 화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뭐가 떠요. 뭐 중간에 맞출 거냐. 나올 때 중간에 맞춤하고 다시 보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 있다 하더라도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가운데 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요걸 좀 크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위, 아래, 좌우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쓰시죠? 옆에 있는 거 이거. 옆에 이거 화면 이동키 이거 하시잖아요. 안 보이면. 근데 이거를 하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가능하면 이거 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싱크와이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지와 가지 사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인데 각 레벨과 레벨 사이에는 이런 동그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있어요.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바뀌어요. 클릭을 하면 이게 접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누르면 이게 펼쳐져요. 되시나요? 네. 요걸 그런데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일일이 클릭하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축키를 말씀드릴게요. 요걸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를 누르시면 한 번씩 접혀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하나씩 펼쳐져요.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시면 적기 폐기가 돼요. 되나요? 예,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하면 요것만 적기 폐기가 되겠죠. 내가 선택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적기 폐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면 이동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라.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가운데로 온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 축소 확대가 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 거고, 이제 문서를 새로 만들 때 좌측 상단에 보면 새 문서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제목 나옵니다. 그죠? 제목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입력을 하는데 지금 제목이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하시면 입력이 돼요. 뭘 입력하는가 하면 제가 마우스 이거 잘 들리세요? 네. 예. 제목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성공을 이제 많이들 원하실 거니까 위시 리스트를 한번 적어 봅시다. 위시 리스트. 위시 리스트. 엔터. 다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입력이 끝났어요. 수정할 때는 다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를 수정한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들어가요.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엔터.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가지를 낼 때는 새로운 이제 내용을 추가할 때는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가지에서 하위 가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가고 싶은 곳 엔터.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누르면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에 나오죠. 먹고 싶은 것 엔터. 또 스페이스 누르면 또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것.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나와요. 무조건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네, 스페이스 누르고 입력하고 엔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제가 위시 리스트를 선택을 했는데 자,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스페이스 누르면 어디가 가지가 만들어질까요? 가고 싶은 곳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가고 싶은 곳에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엔터. 그 다음에 한라산 아니 백두산 엔터. 또 설악산 엔터. 뭐 산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하와이. 자,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면 내용이 쭉 입력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입력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했어요. 여기서 김밥을 적었어요. 엔터. 또 해요. 짜장면 엔터. 자, 이거는 분류가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줘야 되죠? 자, 이때 옮겨주는 방법만 아시면 이제 기본적인 방법 끝나는 거예요. 자, 옮길 때는 김밥을 선택을 하고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나오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서 올려놓으면 이 위아래 모양이 바뀌어요. 마우스 움직이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마우스를 떼면 옮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먹고 싶은 곳에 가서 이 위치, 그러니까 먹고 싶은 곳에 하위 가지니까 떼면 옮겨지죠. 자, 되시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어떤 작성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요? 예, 왼쪽 누른 상태에서 쭉 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싱크헤즈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재밌는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를 막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료 검색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자, 제주도를 선택하시고, 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 자료를 찾아서 붙일 거예요. F9를 눌러보세요. F9.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찾아서 쭉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주죠. 자, 자료를 찾았어요. 찾은 자료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이 텍스트 있죠. 요거를 쭉 끌어가지고 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겠죠. 요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하실 거예요.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메모로 가서 제주도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정말 정리가 안 돼요. 보시면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실행 취소,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가 되죠. 아니면 위에 거 누르시면 취소한 다음에 제주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노트라고 있어요. 노트. 누르시면 노트 창이 열려요.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들어가요. 오른쪽에 노트가 있어요. 오른쪽에 노트가 있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아, 오른쪽 위에 있죠. 기호, 그림, 노트가 있죠. 왼쪽 위에 있는 왼쪽에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네. 노트가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하여튼 노트를 누르세요. 그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 곳을 쭉 누르면 이렇게 돼요. 사라지면서. 빈곳 설정이요? 아무데나 비어있는 곳을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노트 창이 닫히면서 아이콘만 남아요. 자,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노트 창이 다시 열려요. 다시 빈데 누르시면 닫혀요. 이렇게.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뒤에 제가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백두산을 똑같이 해보세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F9 누르시고 쭉 긁어다가 컨트롤 C 누르고 백두산 누르고 노트 열고 이렇게 넣기 해보세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백두산 치고 자, 설악산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복사할 수가 있죠. 그 어떻게 해서 백두산을 클릭하면 됐던가요? F9. 아 F9였지. 네. F9에서 그 내용을 텍스트를 쭉 긁어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창으로 와서 옆에 노트 창을 여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렇게 컨트롤 C. 자, 지금 아직도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지금은 텍스트를 내가 넣었는데 그림을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자, 제주도 선택하고 다시 F9 누르면 쭉